네, 부동산 앤 재테크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유례없는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최근 틈새 시장을 공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장의 전문가를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담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02-6676-0113번과 0321번 두 대의 전화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데이 홈페이지를 이용해 접수하셔도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한국부동산 칼리리 박상래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부동산 앤 재테크 오늘 의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부동산 투자 전략을 의논해 오셨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하는 60세 남성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40평형을 처분해서라도 노후를 안정되게 보낼 수 있는 목 좋은 상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현금은 3억 정도를 보탤 수 있습니다. 제 상황에 맞는 물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의뢰자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상가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뢰인처럼 고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임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아파트가 중대형인 경우에는 처분이 쉽지 않아 고민이 많으신 경우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의뢰자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성 부동산을 구입하는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아파트를 빨리 처분하자니 주택 가격이 하락한 현재 상황에서 빨리 팔리지도 않거니와 만족한 금액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상가를 물색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이런 경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의 교환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동산 교환 조건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뢰인 A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의 시세가 6억이라고 가정하고 B 소유의 상가 시세가 7억이라면 이 두 물건 간에 1억 원의 거래가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불 시 A가 1억 원을 B에게 지불함으로써 양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를 맞바꾸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교환을 하려는 상대방의 교환 조건이 맞아야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계약 방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흔한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불황기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계약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심증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장에 나온 매물 중에는 급매로 처분하려고 나온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조건을 합의하여 교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런 물건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중요한 게 거래 성사 확률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상가를 물색하되 계약 성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매물 등록, 부동산 관련 정보지, 중개업소를 통해서 의뢰인의 물건을 최대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물건을 선정 시에는 부동산 자산관리 기법을 동원하여 잘 팔리지 않는 상가를 선정하되 숨어있는 내재 가치가 있는 물건, 즉 용도가 맞지 않아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가라든지 건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선택하여 교환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내재 가치가 높은 것을 찾다 보면은 이런 상가를 선택할 때 가장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사항은 좀 어떤 게 있다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상가의 경우 수익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세밀한 상권 분석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파트 상가의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경쟁 상대가 되는 상가, 특히 대형 유통센터가 없어야 하고요. 배후 상권을 파악하여 수요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되 아파트 단지 내 가구 수가 최소한 500가구 이상은 거주해야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아파트 거주자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대형 유통센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를 선정하고 지역 주민과 밀접한 근린생활 업종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상가의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에 비해 분양가가 높고 실패 가능성도 크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 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요. 아직 개통되지 않은 경전철 개통구역 주변 지역은 상가 분양 가격이 그리 높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상업지에 들어서는 상가도 향후 상권 발전과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가격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마상가입니다. 테마상가란 업종을 전문화한 일반 상가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테마상가는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분양가가 높은 편이며 업종의 인기도에 따라 수익의 편차가 크므로 업종 선택 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세밀한 상권 분석과 더불어 내재 가치가 있는 부동산 물건에 도전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사례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가 투자에 대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김 씨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김 씨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단독 아파트인 현대아파트 165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전세도 거래되지 않아서 공실 상태였으며 중개업소에 매매를 의뢰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매도하여 수익성 있는 상가를 매수하려고 하던 중에 자산관리 전문가를 통해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지하상가 182제곱미터와 교환 조건을 제의받게 되었는데요. 이 상가는 다방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인근의 여자대학과 학원이 밀집해 있어서 젊은 층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한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소유자는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팔기를 원하는 상태였고요. 김 씨는 인근 상권을 분석한 결과 지하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학생층에게 문화공간으로 인기가 있는 공연장으로 용도 변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소유하고 있던 현대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4억 5천만 원으로 결정하고 남영동 상가는 3억 7천만 원으로 합의하여 나머지 차액 8천만 원을 받고 교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께서는 그 교환 후에는 이 상가를 어떠한 용도로 이렇게 좀 하셨는지. 네, 교환 후에는 상가의 리모델링을 하여서 공연장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가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인근 대학교 및 학원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러한 노력 덕분에 입소문이 나게 되었고 방송국의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등 용도 변경 및 리모델링 기법을 통한 부동산 자산 관리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으며 약 1년 정도 영업을 하다가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불황기에 잘 팔리지도 않는 아파트도 해결하고 그리고 원하는 상가도 교환해서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서 수익을 올린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가 궁금할 텐데요. 네,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은 되고 있나요? 네, 지하상가 182제곱미터를 3억 5천만 원에 시세보다 싸게 교환한 셈이 되었고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하여 매도 시까지 이익금 등 수익을 계산한 결과 투자 수익 대비 약 32%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광장동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도했다면 4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없었음을 감안한다면 더 큰 수익을 올렸다는 계산이 됩니다. 네,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부동산 교환 그리고 리모델링 기법에 있어서 그 투자자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건물 자체에 불법 건축물 등 문제가 있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 대장을 확인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 도시 계획에 의한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상에서 분쟁이 진행 중임을 표시하는 예고 등기 그리고 가처분 가등기가 기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하자가 해결이 된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부동산은 재테크에서는 부동산 교환을 통해서 수익형 상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부동산 칼리지 박상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